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에 합격했던 스펙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먼저 저는 이제 학력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학사는 관광학 그리고 편입을 해서 영어 학사 그리고 석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료를 했고 하나는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한 석사는 MBA이고요. 제가 합격을 했을 때는 제가 4개 국어 정도를 할 수가 있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익은 800점대였고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HSK 4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JPT 자격증을 제가 일부러 일본어 스피커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자격증이 없어 가지고 일본어 자격증을 빠르게 취득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인제 대한항공 객시 승무원에 합격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탈락을 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마음이 아픈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저도 인제 사실 탈락한 적이 좀 있어요.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원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탈락을 한 건 당연하다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인제 최종 합격을 했을 때에는 '아 왜 내가 합격을 못 했는지 그때 진짜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제 해외 인턴을 가거나 해외 연수를 갔던 경험이 없었었거든요. 일본밖에 없었는데 '일본만 갔다 오고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력도 제가 영향이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학력이 좀 낮은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인제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학력까지도 보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학점 은행제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될까요?"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으로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자격증이 되게 많잖아요. HSK 4급도 있었고 일본어에다가 또 토익 점수도 있었는데 토익 점수는 뭐 기본 한 700에서 800 정도면 되는 거는 같아요. 나머지 부수적인 게 제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게 봐 주신 게 아닌가 그리고 합격의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학력이나 스펙 같은 거는 그렇고요. 또한 제가 탈락했을 때랑 합격했을 때랑 좀 비교를 해 본다면 합격했을 때는 그리고 마음가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면접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제 솔직히 그 당시에 좀 정서라든지 기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감정 상태? '어떤 일을 해도 난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또 합격의 요소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제 제가 어학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를 소지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외국 항공사를 다니다가 대한항공에 합격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제 한국어 말투나 어법이나 뭐 이런 말투 같은 게 좀 교정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인제 제가 일을 하면서 뭐 학생들도 많이 접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랑 좀 대화를 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공사는 한국 베이스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노선에 탑승을 했기 때문에 한국인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나는 국내 항공사 대한항공 승무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서비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승무원 학원이나 개인 과외를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학원이나 과외 느낌이 난다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답니다. 특별히 스피치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평소에 여러분들이 좀 친절하고 승무원다운 그런 화법을 사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스피치 학원이나 뭐 그런 데 뭐 다니시지 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조금 평소에 좀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스피치 학원을 다니거나 뭐 교육을 받으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무런 그런 기초가 없다고 하시면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랬고, 사실 이제 경력직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영상을 더 자세하게 찍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은요, 제가 합격을 해보니까 신원조회를 할 때 이제 객실 승무원 합격하신 분들, 면접에 합격하신 분들 다 모이거든요. 그때 보니까 외모가 다 출중하신 분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착하시고 되게 서비스를 잘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도 제가 추가적으로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알려드렸지만 굉장히 이렇게 맏며느리상이라고 할까요? 되게 친절하고 착하고 서비스 되게 잘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됐었습니다.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미소도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한항공은 특히나 이제 실무 면접이나 최종 면접이나 뭐 임원 면접이나 모든 면접에서 미소부터 일단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하게 미소를 짓지 않으시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합격했을 때 그리고 다 같이 합격하신 분들 보니까 정말 환하게 웃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오늘 스토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 객실 승무원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몇 년 이상을 해야 제가 객실 승무원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서류 이제 입사 지원을 하게 되면 입사 절차에 이제 경력 최소 2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인재 개발학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FGI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거의 너무 오래 일하신 분들은 많지 않고요. 좀 2년 뭐 아니면 2년 조금 이상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영상이나 뭐 다른 분들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뭐 기업에서는 사실 신입이나 뭐 객실 승무원 경력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신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기업마다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이전 회사의 것들은 매뉴얼을 다 읽고 우리 회사의 매뉴얼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자를 좋아한다는 점도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